안녕하세요, 사직남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출판에 대해서 전 과정을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출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자출판은 EPUB이나 PDF 같은 전자파일로 된 책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이 대신 전자파일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을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PDF 파일로 책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자출판을 시작한 거는 아마 2014년도 같은데,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2014년도부터인가 전자출판을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직접 출판 등록을 하고 사업자 추가해가지고 자가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유페이퍼에서 모든 책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인터넷 서점, 전송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가출판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출판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내면은 매년마다 등록세도 내야 하고요. 세금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두 권 이용하실 분들은 북쿠크나 북팟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전자출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은 EPUB이라고 해서 ePublication 약자고요. EPUB 파일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HTML과 파일 형식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목차만 있고 나머지는 쪽수가 보여지지 않는 형식의 파일입니다. 일단 글자 크기나 배경 색상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PDF 파일입니다. 이미지가 많거나 디자인 자체를 깨트리기 싫을 때 하는 형식이고요. 잡지도 PDF 파일 형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EPUB 파일 편집은 제가 쓰고 있는 유페이퍼나 아니면 북쿠크, 북팟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자체적으로 편집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텍스트 파일만 있으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판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원고는 직접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편집 툴에 대한 거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책 출판을 하실 분들은 교보문고 퍼플 서비스가 되게 좋거든요. 대형 서점답게 다양한 템플릿과 아주 간편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종이책을 출판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마다 일주일 내에 출판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일단 장점은 작가 본인이 본인의 책을 살 때 25%인가 15%인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작가는 파일 등록만 하면은 모든 걸 교보문고가 대행해주기 때문에 세금이나 사업자 관련 이런 거는 일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몇 권 정도만 프린트를 해보실 분들은 교보문고 퍼플 서비스 종이책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가출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출판 등록부터 사업자 등록, 그리고 ISBN 이런 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ISBN 발급부터 납본까지 이렇게 하면은 두 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히 보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자, 먼저 출판사 등록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출판사 인쇄사를 중복되는 게 없는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서울특별시 출판사 상호명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누구나라고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도서출판 누구나 제가 등록한 출판사명이 나옵니다.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출판사명을 정했으면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일단 필요한 게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신분증만으로 통과가 되는데 저같이 월세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주 확인서라고 그런 걸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미리 좀 알아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신고서, 요거는 현장에 가시면은 직접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은 서류를 접수하러 가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각 구청 문화예술 담당 부서라고 있는데 구청마다 틀리니까 구청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담당 부서를 찾았으면은 출판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직접 방문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등록 면허세 27,000원과 수수료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납부를 해야지 이제 출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처리 기간이 3일인데 처리가 완료되면은 문자로 날라오거든요. 그때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판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만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출판사 신고 확인증이랑 신분증, 무점포로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으로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간혹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본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이나 업태 이런 거는 직원분에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주십니다. 한 3일 정도 처리가 됐던 것 같고요. 문자로 날라오면은 직접 찾으러 가셔도 되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원본은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한 부 있기는 한데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판사에 관련된 모든 준비는 끝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자,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으면은 서지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 ISBN 납본 온라인 신청 관련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출판사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출판사 기관 등록 여기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볼게요. 신규로 가입하셨으면 먼저 할 게 발행자 번호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신청한 걸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규로 2015년 11월 23일에 했네요. 첫 번째 발행을 하면은 출판물을 10개까지 ISBN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게 홍은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는 87222. 제가 현재 출판하고 있는 책은 모두 ISBN에 요 발행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발행자 번호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업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기타 전문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것만 등록하시면은 며칠 안에 카톡이나 문자로 확정이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ISBN을 발급하실 수 있고요. 모든 게 완료됐다고 가정하고 ISBN 신청하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전자책이기 때문에 개별 전자책 이렇게 보면은 접두부, 국가번호, 발행자 번호 87222이죠. 이 56번은 56번째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체크 기호를 생성하게 되면은 다음 만들어질 ISBN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 생성할 책에 이렇게 ISBN을 접어 넣습니다. 판권에 87222-56- 이게 제 도서출판 누구나 56호 책입니다. 자,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되면은 부가 기호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교양이고 전자출판물, 저는 예술 쪽이고요. 사진예술. 책 제목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표지는 BMP나 JPG 파일을 입력하시면 되고, 저자, 그리고 저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작가 이용민 쳐줍니다. 초판이고요. 전자책 파일 형식은 EPUB2, EPUB3, PDF. 저는 주로 PDF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판권에 정해놓은 가격을 써야 되고요. 이 정가가 중요한 이유가 정가대로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격을 적어야 됩니다. 요즘은. 완료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 정보 조회 및 바코드 다운로드를 보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발매한 책이 서울 홍제동 1 사진집이네요. 올해 12월 31일부터 요 CIP 출판 예정 목록 도서 요 기능은 없앤다고 합니다. 일단 바코드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출판된 사진 판권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현저동 사진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ISBN 넘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건 2019년도에 만드는 거고, 이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인터넷 서점에 등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판권. 그리고 표지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출판의 완료고요. 이제 인쇄를 해주면 됩니다.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은 종이가 없어도 이렇게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출판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PDF 파일은 목차를 생성해 줘야 되거든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할게. 자, PDF 목차 생성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던 요걸 주로 쓰거든요. 목차 생성을 들어가면 목차를 그냥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댓글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용해요. 이게 없으면은 PDF 파일 유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서 이런 거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PDF 파일 가상 프린터가 설치가 되거든요. 아주 유용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출판된 PDF 파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판이 완료됐고요. 저는 제가 거래하는 유페이퍼 사이트에서는 이 짝수 페이지를 원하더라고요. 짝수로 저는 일부러 맞춥니다. 할 수 없이. 최종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서점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편집할 때 한글을 이용하거든요. 가장 많이 써봤던 거고, 기본 포맷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목차 생성하는 거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한글만 할 줄 알면은 고화질 PDF로 종이책도 출판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포토샵이나 이런 한글 문서 다루는 이런 거는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출판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출판사 주로 홈페이지를 쓰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유페이퍼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출판사입니다. 이렇게 책을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페이퍼 여기서 등록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제휴사 전송 서비스로 해가지고 알아서 계약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와이투북 등등 밀리의 서재. 저는 10%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유페이퍼 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규 거래 안내,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사업자 정보 이런 거 계약서까지 보내주면은 가능하긴 한데 각 서점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파일도 전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유페이퍼 하고만 그냥 메인으로 잡아 놓습니다. 납본은 ISBN 발급받았던 곳 서지 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납본하는 게 있습니다. 납본 방법은 똑같아요. 오프라인 자료랑 온라인 자료랑. 일단 오프라인 자료는 택배나 소포로 직접 보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온라인 자료는 여기에서 바로 납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본 등록으로 들어가면은 최근에 판매가 시작된 제작자, 정가 이런 거를 다 적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등록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납본서, 보상 청구서가 들어가는데 저는 현재까지 이렇게 납본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한 게 2020년 2월이네요. 제가 최근에 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가상 프린트로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그냥 도장을 이렇게 입력해서 서류를 만들거든요. 굳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를 뽑아가지고 사인이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납본 청구서를 보내려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은행에서 기업용 거래 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되고요. 요거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무료거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판 쪽은 면세예요. 그래서 계산서 면세 쪽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납본하는 쪽에 가면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뭐 날짜 적어주고 책 제목하고 단가를 적어주면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니까 납본 서류가 완료되면은 한 2주 후에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모든 납본 절차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판의 전 과정을, 좀 어렵죠? 아무튼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남의 거 갖다 쓰지 않고 본인이 만든 순수 창작물에 한해서만 출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납본한 거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출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자책 파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PDF 파일만 가지고도 인쇄를 해주는 인쇄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량으로도 가능하고요. PDF 파일 고화질로만 편집을 해 놓으셔도 출판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PDF 파일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PDF 파일을 EPUB 문서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거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주로 전자출판을 하는 이유는 밀리의 서자나 뭐 교보문고 이런 쪽에서는 무한정액제라고 해가지고 음원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여해서 읽으면은 저한테 저작권 수입이 떨어지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자출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사진집이라는 또 특이한 사항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집계를 해보면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책 판매보다는 대여 서비스로 해서 그 저작권 수입이 쏠쏠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자출판도 한번 유심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자출판의 장점은 재고가 없다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지금까지 사진가민이 출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저는 출판 대행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부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편집 툴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댓글 주시면은 답변을 안 드릴 수도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인터넷 검색으로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판에 대한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주시면은 틈틈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녹화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요목조목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